정태욱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사는 정치보복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검찰을 동원해서 죽은 권력이나 정적에 대해서 모질게 수사하고 보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멀리는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변창훈 검사, 이재수 장군이 국정원 댓글 사건, 기무사 댓글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 내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전제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사법개혁 내지 검찰개혁이야 핵심이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현재 검찰보다도 훨씬 대통령에게 종속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가 전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이와 같은 공수처 처장, 차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에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좌편향에 되어 있는 민변 변호사들로 전부 다 임명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에는 많은 수사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관의 자격에 보면은 지금 제안된 공수처법에 재판과 수사 경력 이외에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사 누구겠습니까?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에서 좌편향되고 이념적으로 똘똘 뭉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공수처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더구나 더 문제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가 9년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이 좌편향되고 이념화되고 이런 사람들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한번 공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집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사하는 사람들이 기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별건 수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피의 사실을 공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격이 침해되었다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사람들도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 부른 사람들이 이 정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국민들은 아니 고위공무원들 비리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업무 그 자체를 수사하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알선수재 이런 것 이외에 공무원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공무원의 부작위 이것도 수사하도록 이 공수처법에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재판을 조금 연기하거나 국회의원이 법률심의를 다음에 미루는 것, 이 전부 다 직무유기가 됩니다. 부작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것도 이것도 감찰의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비밀누설죄를 가지고 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수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장차관 이런 사람들을 공수처에서 오라가라 수사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소신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문제는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당연히 국회의원과 장차관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중요하게도 판사가 3,000명이 들어가 있고 검사가 2,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헌법재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아마 제가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가장 먼저 기소될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윤석열이가 1번으로 구속될 겁니다. 피의사실 공포했다고. 그리고 2번으로 될 사람 선창호 판사가 2번으로 기소돼가 구속될 겁니다. 왜냐? 이 재판하는 것도 전부 다 이 공수처법에서 심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고 감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도 선창호 판사는 이 정부에 밑보여가지고 적폐청산 이름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김경수 지사를 유죄 판결한 아마 그 다음 날쯤 돼가지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다음 날쯤 바로 구속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수처법입니다. 그 다음 공수처법에는 강제적인 이첩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이 사건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넘겨달라 이렇게 하면 강제로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데 그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넘겨라 하면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내사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묻어버립니다. 만일에 미운 놈이 있다면은 이첩 받아가지고 아주 파고 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운 놈이 있으면은 허접한 좌파 단체를 동원해가지고 고발시킬 겁니다. 경찰 보고 어줍지 않게 시작하게 해놔놓고 엄청나게 좌파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문제 사건 해가지고 공처가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죄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경찰, 검찰, 사법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수처는 위헌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 보면은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헌법에 이야기하는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수처라 하는 괴물기관에 거기에 변호사 몇 명을 임용하게 해놔놓고 그 변호사에게 공수처 검사라는 헌법이 전혀 예정하지 않는 검사라는 이름을 줘놔놓고 그 사람들에게 국민의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상권을 분립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속하지 않는 무소분리의 공룡과 같은 기관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공수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좌편형 민변 변호사와 세월호 조사관으로 구성된 권력의 앞잡이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포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자기 편은 얼마든지 봐주고 정적에 대해서는 모질게 탄압할 수 있는 인권 탄압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는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관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직을 전부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인류 역사상에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표시타포, 그리고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 김정인의 국가보위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나라들과 똑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과 우리 황교안 대표가 다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수처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뜨겁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